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그 아이디랩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이번에 싱가폴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디랩스와 그 스페이스 아이디 이런 그 연관성에 대해서 다녀온 후기 및 그동안에 이제 보면 이게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며 나한테 어떠한 부를 안겨다 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 접근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강의를 한번 나름대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중한 시간이실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록을 좀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본인들이 좀 서치를 하셔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가장 유명한 말이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 문구는 아마 여러 번을 여기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노동을 안 하고도 좀 경제적 풍요를 갖기 위해서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얘기 속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죠. 첫 번째 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원금 손실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또 두 번째 원칙, 이것은 또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런 식으로 원금에 대한 중요성과 그 손실, 그거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건데요. 자, 이런 워런 버핏도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이제 자료에 보시면 워런 버핏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아마존. 워런 버핏이 그 투자하는 그 패턴이 있죠.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또 한번 투자를 하면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를 합니다. 수십 년씩 갖고 있지 않으면은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그런 성향의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워런 버핏이 땅을 치고 이제 후회했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아마존이죠. 수년 전에 구글이나 아마존의 주식을 사지 않은 건 실수였다, 후회한다. 베이조스가, 그러니까 베이조스는 아마존의 창립자죠. 지금처럼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 얘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구글이나 아마존은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래서 웹 2.0 시대에 가장 많은 부를 누린 세계 1등 기업들이죠. 이 주식을 놓친 거예요. 왜? 자기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워런 버핏의 투자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이제 차트를 제가 직접 찾아서 요런 자료를 만들었는데, 1997년도 요때 0.07달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때가 아마 우리가 버블닷컴, 그래서 컴퓨터 인터넷이 출시가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많은 빅데이터 기업들이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때 만약에 내가 100만 원어치만 주식을 샀다면 최고점 기준했을 때 약 2,800억이라는 26년의 그 기간은 물론 거쳐야겠지만 약 26년의 시간이 흘러서 2,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소득을 낼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투자의 규제라 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100%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과 시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내가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투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것들이 이 가격에 너무 집착을 하세요. 그죠? 예를 들면 누가 뭐를 사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이런 그런 말에 내가 이제 투자 아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투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가 아닌 투기다라고 저는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이렇듯이 우리가 가격을 보면 절대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가치. 제가 이제 저희 팀 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가격이 아닌 가치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럼 이 가치라는 게 뭘까요? 결국엔 미래의 어떤 가격 상승이나 가치를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지적 능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봐요. 지적 능력이라는 거는 내가 좀 공부를 하거나 정보를 통해서 알아간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투자해야 돼요. 보통 보면 대부분 투자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위들이 보면 단순히 돈 좀 넣어놓고 그냥 오르기만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을 노리는 나쁜 그 검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투자라고 해놓고 사실은 투기를 하면서 돈을 잃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돈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실예로 우리가 냉장고를 하나 사더라도 주부분들 많으실 테니까 냉장고가 이제 고장이 나서 냉장고를 사려면 뭐 하이마트를 가고 거기에서 뭐 전력이 얼마니 용량이 얼마니 기능이 어떤 게 있느니 이런 걸 다 따지죠. 그리고 사나요? 안 삽니다. 그 다음에 또 이마트를 가요. 이마트에서 또 전자랜드 뭐 이런 식의 구매 패턴을 하잖아요. 알아보고. 근데 정작 중요한 투자는 그렇게 투자를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누구 말 듣고 돈을 좀 넣어놓고 그리고 잃으면 욕하고 벌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투자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이제 정식적으로 투자에 입문을 하셨으니까 이런 그 투자를 성공을 하시려면 시간과 노력과 돈, 요 세 가지를 같이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그 투자의 원칙은 원금 손실을 막는 거예요. 이자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본을 던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위험이라는 게 동반합니다. 위험이 없는 투자를 찾는 분이 있어요. 사실 그런 투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투자라고 안 하고요. 은행에다 넣어놓는 거를 우리가 예금이라고 하죠. 그것도 사실은 리스크가 있지만 비교적 리스크가 없죠. 근데 투자라는 거는 항상 위험이라는 걸 동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신중하게 알아보고 검토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인데 원금, 아까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원금 보존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하셔야 돼요. 빚을 내서 하거나 뭐 당장 써야 될 돈들 이렇게 넣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원금을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모든 투자는 그 결정에 있어서 모든 게 다 본인의 책임과 본인의 몫입니다. 수익을 봐도 내 몫이고 손실을 봐도 내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정보 취득을 하고 알아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바빠 죽겠는데 뭘 알아보고 공부하냐 이제 이런 또 핑계 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에디슨은 다 아시죠? 에디슨이 한 얘기예요.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공감하시죠? 다 핑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소중한 자산 누가 지켜줍니까? 내가 지켜야죠. 그러기 위해서 모르면 배워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블록체인이나 어떤 이런 이쪽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사업들은 사실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도 낯설고 또 다 영어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뭐 활용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어렵고 처음입니다. 근데 하다 보면 다 쉬워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저 시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죠. 그래서 토마스 플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어떤 일이든 쉬워지기 전에는 어려운 법이다. 공감들 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이제 도래를 할 건데, 그 새로운 세상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시려면 조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자꾸 한 번씩 해보시는 그런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의 그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이제 인용한 그 기사인데, 골드만삭스는 다 아시죠? 세계 3대 투자은행. 올해 3월에 이제 나온 기사예요. 전문직 변호사 밥벌이 뺏기나 AI 때문에 일자리 3억 개 위태. 아마 최근에 그 챗 GPT라든지 AI,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타 등등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신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뉴스를 도배한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지금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에 보면, 3월달 기사에 보면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AI 얘기하는 거예요. AI의 기술적 진보로 인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경제권,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겠죠. 일자리 3억 개가 위태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3억 개.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밑에 보면 특히 변호사와 행정직이 정리해고 위험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로 AI가 그 어떤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게 결국에는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봐서 그거에 맞는 자기들이 이제 소송이나 이런 걸 이제 진행을 하는데, AI가 이제 이런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직, 여기 보이면 행정직도 AI가 다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에 나온 그냥 기사거리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 실제와도 연동이 됩니다. 실제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사진 같죠? AI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만 놓고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진을 찍는 아티스트들 내지는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 일자리가 굉장히 협소해지겠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고요. 여기 보면 2022년 3월달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1년도 넘은 거죠. 그래서 실제 가상인간 리아라는 쇼호스트, 우리 이제 홈쇼핑의 쇼호스트가 김해이에서 삼각김밥도 직접 팔고 있대요. 방송에서 영상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 리아라는. 그러면 쇼호스트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한 연봉을 받고 있죠. 이분들의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지금 현재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이제 그 회사의 로봇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현대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하고 이제 영상도 찍고 춤도 추고 하는 영상들이 좀 찾아보면 계실 텐데, 이렇듯이 지금 저희가 전통적으로 일을 했던, 노동을 했던 공간들이 기계라든지 AI 프로그램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다 대체가 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 부의 기회,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공부라고 해서 책을 읽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최근에는 그 유튜브나 이런 그 플랫폼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찾아보시면 블록체인과 관련된 영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기술이고요.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마지막 부의 기회라고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는 노동과 산업, 사업 이런 걸 통해서 부과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해야지 돈을 잡을 수 있는, 또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이 블록체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가치를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의 영상도 보여드리고 뭐 기사도 보여드리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블록체인 안에는, 이 블록체인을 이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블록체인만 가지고 또 다른 영상을 뭐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플랫폼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뭐 강의나 이런 걸 좀 올려서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블록체인에는 어마어마한 그 광범위하게 어마어마한 먹을 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아이디랩스 얘기를 하면서 왜 자꾸 블록체인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저희가
아이디랩스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모든 프로젝트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는 필히 하셔야 되고, 특히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요, 자녀분들한테 이 블록체인 꼭 공부시키십시오. 마케팅을 시키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 블록체인은 그 친구들이 살아갈 미래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블록체인 안에는 엄청난 그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이제부터 얘기 드릴 아이디랩스, 큰 틀로 보면 웹 3.0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언어나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웹 3.0, 그죠? 웹 3.0 시대다라는 얘기를. 근데 웹 3.0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웹 3.0이 있다라는 거는 웹 2.0도 있고 웹 1.0도 있었다는 뜻이겠죠. 자, 웹 1.0은 그럼 뭐냐면 컴퓨터가 발명이 되고 인터넷이 이제 확산이 됐던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시대를 웹 1.0 시대라고 합니다. 이 웹 1.0 시대는 단순히 우리가 정보만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때도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이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때 아마 우리가 지금처럼 뭐 와이파이 쓰고 무선 인터넷 뭐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전화선하고 아마 연결해서 쓰셨던 기억이 날 거예요. 뭐 하이텔, 천리안, 하이누리, 뭐 나우누리 이런 것들. 그래서 이때는 어떤 개념이냐면 읽기만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네이버에다가 뭐가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거기에 이제 정보가 나오죠. 그렇게 내가 단순히 정보를 받기만 하고 읽기만 한 거를 우리가 웹 1.0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웹 1.0 시대를 거치면서 웹 2.0이 이제 탄생을 한 거죠. 요게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지금도 웹 2.0 시대입니다. 그러면 웹 2.0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웹 1.0에서 읽기만 가능했다면 지금 웹 2.0에서는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보만 단순히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가 정보를 거꾸로 여러 사람들한테도 줄 수 있는 이 일례로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을 예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카카오, 그 다음에 넷플릭스, 그 다음에 유튜버 대표적인 거죠. 이래서 웹 2.0 시대에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여기에서 이제 많이 탄생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뭐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기타 등등 이런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난 부를 이때부터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일반 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우리 유튜버들 있죠. 이분들도 이 웹 2.0 시대에 엄청난 부를 누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나타나게 됐죠. 이런 어떤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어떤 변화적으로도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일어났던 게 웹 2.0 시대인데, 이 웹 2.0 시대에 이제 한계가 다다른 거죠. 어떤 한계가 있느냐. 여러분들 웹 2.0 시대의 한계라고 하면은 뭐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 웹 2.0 시대는 중앙화되어 있는 서버가 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정보를 이 서버에서 받고요. 또 내가 보내더라도 이 서버에서 보내고 이 서버에서 다른 분들한테 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톡이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뭐든지 제가 이 서버에 접속을 하려면 로그인을 하죠. 그죠? 로그인을 할 때 나의 개인 정보, 신상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서버에 그대로 저장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 개인 신상 정보를 이 서버에서 해킹을 당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쪽에서 파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앙 서버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해킹의 문제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버가 다운이 됐을 때 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 카카오톡이 화재로 인해서
불통이 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근데 수년 전에는 KT 아현동 지사에서 또 화재가 나서 전국이 통신마비가 왔죠. 이게 이제 중앙화되어 있던 서버들 그런 곳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웹 2.0 시대에 장점도 많고 혁신도 많이 했지만 어마어마한 또 피해도 많이 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웹 3.0은 무엇이냐? 자, 웹 2.0에서 말씀드린 읽기와 쓰기, 웹 2.0하고 똑같죠. 거기에 플러스 소유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유튜브를 만약에 찍었어요. 그러면 유튜브를 올렸을 때 이 중앙 서버에 제 자료가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유튜브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망했거나 서버가 다운이 되면 내가 올린 모든 자료들은 사실 휴지 조각이 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 웹 3.0 시대에는 그 소유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이제 블록체인하고도 연동이 돼요. 이 블록체인이 없으면 그 웹 3.0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블록체인은 분산 저장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그래서 제가 만든 어떤 영상의 파일들을 이 중앙에 저장을 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분산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 안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내 그 소중한 자료들이 이 중앙에서 문제가 생겨서 없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 소유권이 저기 때문에 이 소유권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는 사실 다음 장에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웹 2.0과 웹 3.0의 이제 가치 배분에 대한 어떤 도표인데요. 웹 2.0 지금 현재의 이제 상황이죠. 유튜브를 예를 들게요. 우리 같이 유튜브를 이제 사용하는 시청자죠. 그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그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수익 구조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물론 이 크리에이터 중에는 엄청난 부를 누리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구독자가 많았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개발자와 이 투자자가 모든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 개발자는 유튜브의 그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투자자는 유튜브에 지분 투자한 주주들이겠죠. 그래서 웹 2.0 시대에는 이 모든 수익 구조가 플랫폼 또는 개발자, 투자자한테 돌아가는 구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웹 3.0의 가치는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냐면 이용자, 우리 같은 이용자가 곧 개발자, 크리에이터 올리는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거의 같습니다. 또 개발자도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지만 자기 서버에 집중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크리에이터들이 각자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도 많은 수익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도 똑같은 논리로 거의 동등한 수익 구조를 가져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딱 봐도 웹 2.0과 웹 3.0의 어떤 그 차이가 느껴지시잖아요. 수익적인 부분만으로도. 굉장히 민주적이죠. 이게 어찌 보면 블록체인의 이론과도 맞습니다. 그래서 웹 3.0 시대는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닌 탈중앙화가 돼서 각자의 그 어떤 자료나 영상 데이터들은 각자의 소유가 된다. 앞으로는 이런 세대가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웹 3.0에는 굉장히 많은 또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이 들어보셨죠? NFT. 그 다음에 뭐 게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주 하고 있는 이제 디파이. 탈중앙 금융이라는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타 등등등등 해서 AI도 있고요. 웹 3.0은 거의 그 블록체인과 같이 가는 그런 굉장히 광범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웹 3.0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이 금융 선진국이잖아요. 미국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VC라고 하죠, 저희가. 세력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벤처 캐피탈의 약자가 VC인데요. 이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 비중을 코인베이스라는 그 거래소죠, 미국 거래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거래소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벤처 캐피탈들이 2021년 3월 분기 말 기준으로 웹 3.0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대. 29%.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탈중앙 금융, 디파이, 요게 24%. 그래서 웹 3.0과 디파이 쪽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이다. 미국이 하면 다른 선진국들도 따라가겠죠. 선도를 하니까요. 이건 이제 뉴스 자료인데요. 신문 자료인데 올해 이제 2월 달입니다. 아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바이낸스 출신 VC, 벤처 캐피탈이라고 말씀드렸죠. 웹 3.0 대중화에 1억 달러 투자 계획. 그래서 1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웹 3.0에다가. 이런 뉴스는 아마 심심치 않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웹 3.0에도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고 분야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제 도메인이라는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웹 2.0에도 도메인이 있죠. www.co.kr. 이걸 이제 우리가 주소, 도메인 주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2008년도 기사입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2008년도에 이때 당시에 최고가, 올해 최고가 도메인은 그때 당시에 약 16억 정도에 팔렸대요. credit.t 이런 주소가. 아마 이런 뉴스는 요 시대를 다 살아오셨을 테니까 심심치 않게 도메인이 돈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자, 요거는 올해 3월달 기사입니다. 온타임즈라는 언론사에서 보이스.com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인터넷 도메인. 이때는 16억이었는데 올해는 얼마였을까요? 이 밑에 보면 아마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로 성장시킨 테슬라가 지난 2019년 무려 1100만 달러, 한화로 143억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내고 테슬라닷컴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사들였대요. 그러니까 www.tesla.com 이게 143억에 팔렸다라고 올해에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웹 3.0에도 똑같이 이런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말씀드릴 스페이스 아이디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 7월 기사입니다. 이건 이더리움 도메인 .eth 이건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좀 작아서 웹 3.0에서의 이제 도메인 이름은 w.co.kr이 아니고 .이더리움이면 ETH, 바이낸스면 .bnb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게 일주일간 2배가 넘게 성장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요거 보시면 요게 트위터입니다. 트위터.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의 이제 화면인데, 이더리움의 창시자 다들 알고 계시죠? 비탈릭 부텔린. 그 비탈릭 부텔린의 계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이 비탈릭 부텔린이 자기 사진을 딱 걸어 놓고요. 비탈릭.eth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비탈릭.eth. 이더리움은 이미 그 ENS라는, 이건 이제 코인 이름이면서 프로젝트 이름인데 ENS라는 그 도메인 서비스를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의 약자예요. ENS 글로벌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을 이용하려면 이 ENS 코인을 사용을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비탈릭.eth라는 이 도메인을 제일 먼저 비탈릭 부텔린이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퓨마 아시죠? 스포츠 브랜드. 퓨마도 퓨마.eth라고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존도 만들었을 거고요. 아마존이 100이더에 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누가 이제 먼저 만들어 놓고, 아마존이 필요하니까 그걸 사가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 거를 내가 만들어 놨는데 삼성이 필요하다면 결국에는 사가겠죠. 그래서 이 비탈릭.eth, 이건 이제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주소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더 스캔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바이낸스 스캔, 이더 스캔, 트론 스캔, 리플 스캔 이런 식으로 다 있잖아요. 블록체인에서는 이렇게 그 체인 안에서 자기의 그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 이더스캔이라는 곳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비탈릭.eth 요 주소를 여기에 그대로 치면 이렇게 비탈릭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요. 비탈릭 부텔린. 요게 비탈릭 부텔린의 실질적인 지갑 주소입니다. 이더리움 지갑 주소. 우리 바이낸스를 많이 쓰시는데 BNB 체인으로 주소 이렇게 길잖아요. 이거 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외우는 대신 요건 외울 수 있겠죠. 비탈릭.eth 본인들 이름.eth 요걸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보내면 돼요. 이거 주소를 안 외워도 돼요. 요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고, 이 이름 자체가 나중에는 내 개인의 신용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버스 탈 때 버스 카드 이렇게 체크해서 들어가듯이 앞으로는 이 이름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게 다 증빙이 되는 웹 3.0에서 이제 그게 구현이 됩니다. 앞으로는. 자,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을 먼저 시작했던 이더리움을 예를 들었고요. 2022년 9월 6일 날 이제 그 뉴스입니다. 블록미디어라는 뉴스에 보면 텔레그램에 의해서 바이낸스가 .bnb라는 도메인 장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대요. 여기 보시면 텔레그램도 시작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유명한 그런 플랫폼이나 체인들은 이 도메인 서비스를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앞으로. 이 밑에 기사의 내용에 보면 바이낸스 랩스가 주도한 스페이스 아이디 시드 라운드 투자 완료라고 이렇게 이제 떠 있어요. 기사상에. 그러니까 바이낸스 랩스가 이 프로젝트를 주도를 했다라고 이 기사에도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이제 작년 9월 기사고요. 올 3월에 이제 요 기사입니다. 3월 기사인데 스페이스 아이디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아이디랩스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 모체가 스페이스 아이디 토큰이잖아요. 이 토큰이 바이낸스의 런치패드가 됐대요. 런치패드라는 거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상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 3월 22일 날 실제 상장이 됐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오픈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NFT 거래 마켓이에요. 우리나라 당근 마켓이나 뭐 이런 것처럼 NFT를 웬만한 건 다 여기에서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NB 지금 말씀드린 도메인 서비스 주소예요. 이걸 저희가 이제 사고 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그 가격하고 이제 매물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름 선정을 해서 여기에다 매물로 내놔서 이제 팔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조금 알아듣기 쉬운 게 여기 100.bnb 요게 주소예요. 굉장히 쉽죠. 요게 지금 99bnb bnb 99개 판다라고 이제 나왔고요. 여기 보면 또 러브 bnb라고 있네요. 러브 굉장히 좋네요. 이름이. 요게 34.65bnb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bnb를 가지고 직접 저희가 사면 이건 온전히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컨트랙 주소하고 직접 다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지갑 주소하고. 그래서 실제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삼성도 좀 쳐봤어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건 매물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물로 나온 것들만 여기 이제 나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간 해야 될 거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올해 이제 3월 27일 날 기사인데요. 이제 상장하고 며칠 안 있었을 텐데, 스페이스 아이디가, 약 1억 2천만 개가, 그러니까 1억 개가 런치패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판매가 된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여기 보면, 스페이스 아이디 초기 유통량 중에서 7,500만 개의 아이디 코인이 바이낸스로 유입이 됐대요.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매집을 많이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바이낸스 랩스가 뒤에 있잖아요. 결국에는 바이낸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낸스 랩스라는 그 회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낸스가 직접 설립한 자기들 벤처 회사예요. 그래서 그 바이낸스 랩스는 초기 프로젝트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금 지원 이런 역할을 하고 상장에도 관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낸스라는 거래소는 직접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그 거래소이기 때문에. 또 요즘에 타켓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 대놓고 그런 짓을 하기가 좀 이제 부담스럽죠. 아무튼 7,500만
개가 이제 그 바이낸스 유입이 됐고요. 그 뒤에 한 20일 후에 이제 기사예요. 20일 동안 가격이 2배가 올랐다고,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뒤에 있는 그런 코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 바이낸스에 이제 상장된 이후에 지금 현재 36개 상장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싱가포르 방문했을 당시에 하워드선이 내일 9시 30분에 상장이 된다. 어디에? 후오비 글로벌에 라고 이제 정보를 주더라고요. 근데 실제 상장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36개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면면을 보면 바이낸스를 필두로 해서 쿠코인, 뭐 게이트아이오, 비트겟, 바이비트, 뭐 MEXC, 엘뱅크, 우리나라 빗썸까지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36개에 상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빗썸, 제가 캡처를 한 건데, 빗썸에는 원화 마켓에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화로는 못 사요. BTC 마켓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는데 그 가격이 약 300원대 정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이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웹 3.0과 그 스페이스 아이디의 어떤 탄생 배경, 스페이스 아이디가 웹 3.0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얘기를 드렸고, 현재 상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대충 아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이 스페이스 아이디나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 의심은 사실 없죠. 왜? 글로벌 코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아이디랩스라는 것이 과연 이 스페이스 아이디와 연관성이 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싱가포르 아이디랩스에 직접 방문을 한 겁니다. 이것도 초청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방문 당시 입구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한국 리더분들이 공항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초상권 문제 때문에 제가 제 얼굴은 좀 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 드릴게요. 자, 스페이스 아이디라는 그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맨 먼저 시작된 프로젝트가 아이디랩스, 일종의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파이라는 거는 탈중앙 금융이라고 해서 저희가 테더를 스테이킹을 하면 이자로 뭐 이렇게 6개월에서 이렇게 준다. 그래서 그런 1차 프로젝트가 스페이스 아이디 안에 아이디랩스의 아이디랩스라는 프로젝트다. 요게 이제 6월 17일 날 글로벌로 오픈이 됐고요. 그 전에 테스트는 한 2-3달 정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월 초니까 이제 얼마 안 됐고, 국내에는 7월 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가 이제 아이디 월렛인데, 지갑이죠. 슈퍼월렛이라고도 하고 아이디 월렛이라고 하는데, 지갑, 탈중앙 지갑이요. 요게 조만간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8월 중순에 원래 오픈하기로 되어 있는데 8월 중순쯤에 데모 버전이 나오고 8월 한 25일 정도에는 공식적으로 오픈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 월렛에는 이 디파이, 지금 우리가 아이디랩스를 그 토큰 포켓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아이디랩스 디파이 뿐만 아니라 NFT, 아까 제가 오픈시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그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을 이 월렛에 집어넣겠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디 스왑,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죠.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덱스 거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탈중앙 거래소. 그래서 이 탈중앙 거래소도 올 연말까지 만들겠다. 근데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덱스 거래소만 하는 게 아니고 OTC,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이 OTC라는 거는 주식 같은 경우나 코인을 우리가 거래소에서만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이 거래소 거래가 아니라 그 장외 거래라고 있어요. 개인들이 만나서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얼마에 줄 테니까 얼마 줘 해서 직접 거래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OTC라고 하는데, 이 OTC를 같이 아이디 수합에서 진행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CTM이라는 크립토 머신을 ATM 같은, 이따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 아이디 수합 프로젝트에서 같이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다 보면 아이디랩스는 스페이스 아이디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이며 18개월만 진행하는 디파이 프로젝트.
이거 잘 기억하세요. 18개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랩스는 첫 프로젝트이고 앞으로 계속 프로젝트를 추가할 거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초기 참여자들, 초기 6개월 이내의 참여자들한테는 굉장한 인센티브들이 주어진대요. 뭐 돈을 준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향후 진행되는 어떤 지속적인 프로젝트의 그런 어떤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주고 좀 더 메리트를 주겠다라는 거고요. 저희 이제 한국 리더분들이 이제 항상 이제 체크하는 게 그거잖아요. 말로는 18개월 해놓고 니네가 이제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절대로 어떠한 변동도 없을 거래요. 18개월 동안은. 그래서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의지에 찬 목소리로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6개월 후부터는 아이디 코인이 이제 50%, 그 뒤에는 100% 이렇게 이제 그 수당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죠? 요게 78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780만 개까지만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6개월 이후부터는 코인 가격을 이제 올려서 수량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아이디 코인은 총 이제 아시겠지만 20억 개를 지금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20억 개 중에 총 10억 개를 이제 소각을 목표로 한대요. 그래서 이미 310만 개가 이제 소각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도 뉴스를 봤는데, 뉴스는 아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상위 그 사장님들한테 여쭤보셔서 자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 월렛이 아마 그러니까 이번 달 25일 전후에서 이제 오픈이 될 건데, 이렇게 오픈이 되면 이 공식적으로 법무팀에서 자료를 오픈을 할 것이랍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는 물론이고 아마 그 스페이스 아이디 공식 홈페이지에도 공개적으로 파트너십 발표가 있을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답답하고 하시더라도 좀 참아달라. 아니면 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신다면. 그래서 이 슈퍼올렛과 또 더불어서 아이디버스라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NFT 거래 플랫폼이 같이 오픈이 될 거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약에 말씀드린 아이디 수합이 올해 연말까지 이제 될 거고요. 그 OTC 아까 말씀드린 연말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요거를 ATM기 같은 건데 이따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완성이 되면 싱가포르 정부의 라이센스를 취득을 할 것이랍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취득을 해서 이걸 이제 부부를 하게 되면 싱가포르이 잘 아시겠지만 그 아시아 금융의 허브잖아요. 최근에 홍콩과 싱가포르는 굉장히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그 우호적인 거거든요. 그런 국가들인데 이렇게 되면 동남아시아의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이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A스타라고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 A스타와의 그 프랑스 생명과학자 로 코즈마라는 분하고 함께 싱가포르와 지금 정부하고 계속 협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디랩스는 두바이에 그 NFT 센터가 있고요. 영국엔 그 OTC 개발, 아까 그 크립토 머신, 요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중국과 홍콩에서는 텐센트와 협력해서 이제 그 지갑을 만들고 있는데, 이 텐센트와 협력을 한대요.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최고 기업이죠. 위챗도 여기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인 거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자체에는 테크니컬 센터와 각 국가별 마케팅 지원 센터만 존재를 하고요. 이 테크니컬 센터 자체를 올 연말까지 두바이, 영국, 홍콩 그 기술진들을 다 싱가포르로 모셔와서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립을 다시 하겠대요. 테크니컬 센터를. 그리고 이제 한간에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스페이스 아이디 홈페이지에 가면 뭐 그런 것들이 노출이 안 돼 있다, 또는 또 스페이스 아이디 그 텔레그램에 어떤 질의를 하니까 뭐 관여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당연한 거죠. 지금 세계 어느 프로젝트든 간에 이 마케팅이 있는, 특히 이제 보상이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은 초기에는 공개적으로 오픈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각 국가나 기관들의 어떤 표적이도 될 수 있고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초기에 그 프로젝트들을 그 마케팅을 입히면서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지갑이 오픈이 되면서 이렇게 오픈을 한다고 하니 저희도 이제 믿고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그 지금까지 총 지갑 수가 저희가 이제 그 하워드슨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진솔한 거죠. 보여주니까 그때 당시에 3월 2일 날 당시에 5,200개 정도였고 모금액이 한 517만 달러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하워드슨의 지갑을 직접 확인했고 이 중에 이제 한국이 약 3,000개 정도의 지갑이 생성이 됐고요. 300만 달러 약 지갑 개수로든 금액이라든 반 이상은 한국이 벌써 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국에 대한 어떤 무게나 또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현장 사진인데요. 마찬가지로 얼굴은 제가 좀 가렸고요. 여기 보이시는 요 분이 이제 하워드슨이에요. 요 분이 아이디랩스의 실제 이제 그 총괄 대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에 계신 분이 이제 앤디라는 분, 한국에 2번 방문하셨죠? 요 분이 총 책임을 이제 맡아서 운영을 하시는데 굉장히 인성적으로 좀 좋더라고요. 그다음 요 분이 마케팅 총책임자 로이라는 분인데, 요 분도 이제 한국에 한 2번 정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분인데 굉장히 스마트하고 인상도 밝고 그렇고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에이스타 말씀드렸는데, 로비라는 요 분인데, 이분이 그 프랑스 과학자예요. 생명공학 과학자. 이분도 아이디랩스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에이스타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고, 그 에이스타 그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창립자 중에 한 분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분은 독일 과학자인데 맥스라는 분이에요. 요 분이 아까 말씀드린 OTC 크립토 머신 그걸 개발하는 개발자인데, 이분이 그 비탈릭 부텔린, 아까 제가 이더리움 창립자 말씀드렸지만 이분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대요. 그러면서 비탈릭 부텔린하고 찍은 사진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요 분은 아이디랩스 소속의 이제 CK라는 분인데, 로비라는 분하고 같이 그 정부 협력하는 일을 이제 돕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자, 여기까지만 이제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좀 이제 요약을 좀 하자면,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이제 궁금해 하셨던 게 이제 그 발렌티노, 요 분이죠. 요분은 그 기술을 서포트 해주는 일종의 이제 엔지니어 팀이에요. 팀의 이제 수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올 수 있으면 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못 오셨고요. 아마 하워드슨 얘기로는 한국에 원래 이제 오픈이 된과 동시에 한국에 와서 행사를 좀 치러주겠다고 그랬어요. 이때 아마 오실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랩스의 프로젝트는 크게 유로넥스트, 발렌티노가 이제 맡고 있는 유로넥스트, 그다음 바이낸스 랩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퓨처스 하워드슨이 맡고 있는 요 큰 파운더들이 있고요. 이거를 주관하는 거는 사실 이제 디지털 퓨처스의 하워드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참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료에 보면 요 사진이 있을 거예요. 하워드슨이 이 사진은 좀 쓰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요게 요 부분들이 이제 조작이 된 거예요. 바이낸스 랩스라는. 그래서 이 사진을 통해서 협박을 받았다라고 그래갖고 그걸 직접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위치에 대해. 그래서 사기꾼이 요 사진, 위조한 사진 배포할 테니까 돈 안 주면 이걸 배포하겠다. 이제 그래서 하워드가 대비 저기를 안 했어요. 대응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포됐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쓰지 마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핸드폰을 직접 보여주는데 실제 창펑타워하고 친하대요. 그래서 그분하고 찍은 사진들도 좀 많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창펑타워, 바이낸스 CEO죠. 창펑타워의 자녀들이 지금 싱가포르에 이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도 자기가 좀 돌봐주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는 거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직접 지적을 해주니까 저희한테는 좀 굉장히 좀 신선하게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이 스페이스 아이디라는 코인은 웹 3.0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목적으로 일단은 탄생이 됐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계속 발전을 할 건데, 생태계가 첫 번째 프로젝트가 아이디랩스 디파이로 시작이 됐는데 6월 17일에 글로벌 오픈이 됐다. 그 뒤에 8월 중하순쯤에 아이디 월렛이 실질적인 지갑이 이제 그 자체 지갑이 나오고 이 안에는 NFT까지도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다음 세 번째, 다음에는 연말까지 아이디 스왑이라는 자체 그 덱스 거래소가 완성이 될 거며, 이 덱스 거래소 뿐만 아니라 OTC, CTM, 크립토머신, ATM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영상 보여드린 이 기계가 나올 것이며, 이거는 싱가포르 정부와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서 동남아의 오프라인상에 뿌리겠다. 한국은 아마 힘들 거예요. 법이나 규제가 굉장히 강해서 한국은 안 될 테지만, 아무튼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초창기에, 극초기에 들어왔고, 실제 가보니까 굉장히 성실히 하는데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세팅은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준비하고 시작하는구나, 극초기가 맞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보면 다 완성되고 들어가면 사실 저희가 큰 수익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부족한 듯 보이지만, 그런 가치 있는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발굴을 해서 저희가 참여를 했을 때는 그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굉장히 큰 어떤 부를 누릴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좋은 말이 있어서 좀 한번 인용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행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잘못 알고 이게 정답이라고 이제 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참 말귀가 되게 멋있어서, 동행이라는 거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 같아서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요. 같은 마음으로 가려니까 프로젝트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소개한 분의 그 말을 믿고 가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그분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가 있어요. 그 정보를 준 그분은 굉장히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 정보 자체가 소중하다고 느끼시겠지만, 결국에는 그 결정을 할 때는 내가 정확히 좀 알아보고 배우면서 같이 간다면 여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굉장한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오늘 제가 줌 미팅이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버벅대고 말도 버벅대고 좀 그런 것들이 많은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노력해서 최대한 더 의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맞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